당신은 지금 자녀에게 존중받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어느 순간 자식이 나를 그냥 지나치는 존재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고개조차 들지 않는 자식, 내가 했던 조언에 한숨부터 내뱉는 자식,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한 부모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시당한 부모가 다시 존엄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지 말을 잘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내 존재를 되살리는 법, 그리고 단호하지만 따뜻한 존중의 언어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배워볼 겁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에게 자존감과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드릴 겁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상대가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건 존중이 아닌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존엄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 그리고 자식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자식이 마음과는 다르게 당신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도 단호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한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무시와 상처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정호 씨, 올해 65입니다. 35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퇴직 후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아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말도 줄었고 퇴근 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 나중에 먹을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느 날은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정호 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호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감정,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온 세월은 아무 가치가 없던 건가?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쉽게 잊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처음으로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존경받고 싶어.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서, 사람이자 인생 선배로서 그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고 싶진 않아.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호 씨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그리고 상처를 비난 없이 조용히 꺼내놓는 용기. 그 순간부터 아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혹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자식을 위해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 감정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존엄을 되찾으려는 작지만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한마디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는가? 그 뿌리 깊은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때로는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덜어내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무시로 돌아올까요? 왜 어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권리로 받아들이고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바꿔버릴까요? 여기엔 중요한 심리적, 문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헌신은 때로 존중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기회를 잃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아버지는 그거 모르시잖아요. 이 말들 속에는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무의식적인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했지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참아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 착각이 존중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세대 차이를 단절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서서히 대화를 줄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사라질수록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에 들어선 건 편견과 오해, 그리고 거리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진 사랑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감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나는 속상했어.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어.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존재를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지금이라도 자식과 눈을 마주하고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순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조건 없이 당신도 누릴 자격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존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만으론 부족했던 이유를 이해하고 다시 존엄을 세우는 대화를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어머니의 결단을 통해 존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숙 씨, 올해 60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정숙 씨의 삶은 늘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었고 아들의 성적이 오르면 자신이 칭찬받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야근을 하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아들한테 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정숙 씨의 모든 시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좀 있어줘요. 그 순간 정숙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내가 너무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정숙 씨는 처음으로 눈물 흘리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지? 하지만 정숙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래서 많은 걸 참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나도 말할게. 나는 너에게 존중받고 싶어. 존중 없이 주는 사랑은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처음 듣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비난도 울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슬펐다는 것을, 그리고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말에 눈을 마주치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처음으로 부모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게 됐어요.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던 감정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존중이라는 또 다른 사랑을 되찾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말하지 못한 마음을 그저 안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은 절대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지속돼선 안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나를 지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말해도 됩니다. 상처를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진짜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되돌아오는 건 공허함뿐인지 그 감정의 진짜 원인과 해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상처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도 존중받지 못해 서운할 때도 그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말하겠어. 내가 참고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조용히 곪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엄마는 그거 몰라도 돼요.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박히는 걸까요? 그 말 한마디 이전에도 이미 오래된 상처들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꺼내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상처를 감춘다고 자식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가 아무렇지 않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내뱉고 더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비난 없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넌 왜 나를 그렇게 대해? 이렇게 묻는 대신 나는 내 말이 조금 서운했어.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닌 감정의 표현, 공격이 아닌 대화의 시작. 그 순간 자식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상처는 감추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고 상대와 마주보는 그 용기가 당신의 존엄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도 존중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정은 말해야 전달되고 상처는 보여야 치료받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진짜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선 올바른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회복 대화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대화법은 비난이 아니라 존중을 회복하는 언어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정리한 비폭력 대화법에서 출발합니다. 이 방법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깊습니다. 첫째, 사실을 관찰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말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날 무시해. 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내가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조금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늘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 서운하고 외로웠어. 이 짧은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욕구를 설명합니다. 감정 뒤에는 언제나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나는 우리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있었으면 욕구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부모의 말 속에서 원망이 아닌 사랑의 뿌리를 느낍니다. 넷째,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모호한 말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날 좀 존중해줘. 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땐 눈을 마주쳐 줄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엔 우리 잠깐 산책하면서 얘기할래? 이처럼 명확하고 간단한 요청은 자식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갑니다. 이 4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감정, 욕구, 요청. 이 방식은 싸움을 피하고 진심을 정확히 전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 내가 내 말에 자주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길 원해. 앞으로는 내가 얘기할 때 짧게라도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이 짧은 말 속에 사실과 감정, 바람과 요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성숙한 표현의 기술입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이제 스스로의 말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대화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2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온다. 자식의 무심한 말에 마음이 무너졌던 두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문장이 그 자식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68세의 김순자 어머님. 젊은 시절 남편 없이 2 아이를 키우며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 2가지 일을 뛰며 아이들 입에 밥을 넣고 학비를 마련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바쁘니까 나중에요 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 어머니는 작은 선물을 들고 아들 집을 불쑥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미리 말하고 와야죠. 이제는 제 가정도 있는데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순자 어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삶을 존중하고 싶어. 그러니 너도 내 마음을 한 번만 들어줄 수 있겠니? 그 한마디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70대 아버지 박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고지식하다며 점점 대화를 줄였고 언젠가부터는 아버지 말에 요즘 세상 좀 배우세요 라며 비웃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박영호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 돌잔치 자리에서 자신만 빼고 아들 가족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박영호 씨는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 단지 내가 사라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 메시지를 받은 아들은 처음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요즘 제가 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그날 이후 박영호 씨는 손주와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오랜만에 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의 길이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이 상대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도 훈계도 설득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과 바람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 나는 너를 존중하고 싶어. 나는 잊혀지기 싫어. 나는 아직 가족이고 싶다. 이 한 문장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진심은 입 밖으로 나올 때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한 문장
장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지속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은 지속하는 용기입니다. 관계는 한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존중과 신뢰도 꾸준한 실천으로 자랍니다.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연결을 유지하는 5가지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대화를 했다고 바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한 진심이 상대 마음에 머무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전달했다면 당분간은 조용한 기다림도 대화입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전부가 되려 할수록 자식은 무거운 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을 하든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일을 시작하든 내 삶을 내가 가꾸는 그 모습이 자식에게도 존경과 여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관심보다 공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걱정되어 이건 왜 안 하니?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는 지시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건 좀 속상했겠네. 이 짧은 말이 무너졌던 대화를 다시 세웁니다.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처로 굳습니다. 반대로 말로 표현하면 관계의 다리가 됩니다. 오늘 전화 줘서 고마워. 그 말 듣고 기분 좋았어. 작은 말 한마디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랑을 주는 만큼 존중을 표현받을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연락을 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문을 열어두는 쪽은 항상 더 강한 사람입니다. 괜찮아질 때 이야기하자.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게.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 5가지 전략을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반복해보세요. 말보다는 태도가 기억에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서서히 당신 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이야말로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중의 의미, 그리고 무너지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용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존경으로 이어진다고 믿지만 진정한 부모로서의 존엄은 거창한 희생이나 일방적인 헌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존엄의 시작점은 나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나의 진솔한 감정과 정당한 욕구를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명언은 부모인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나의 아픔을 인정하고 억눌러왔던 나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용기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배우는 과정, 그 실천의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연습한 회복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상처받았던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고 한때 멀어졌던 자녀와의 진정한 연결을 다시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자녀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노력과 사랑에 대한 존중을 받을 때이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나요? 그저 사랑만을 베풀며 모든 것을 참고 희생했던, 그래서 때론 안쓰럽게만 느껴지는 부모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함께 서로 존중을 주고받으며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낸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깊은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불씨이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변화와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부모님들과 이 소중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